안녕하세요. 네, 사파TV와 함께하는 리뷰와 프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한영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제가 함께 있기만 해도 그야말로 듬직해지는 사람이죠. 우리 문찬식 장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찬식입니다. 아, 박수 더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 쳐주세요. 문찬식! 와! 그 기운에 저 순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조금 높은 텐션으로 한번 우리 시리즈 채널과 사파TV를 통해서 동시에 함께 나갈 우리 프리뷰를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이번 대회는 바로 울주장사 씨름 대회입니다. 7월 7일부터 5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가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국민체육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울산 울주군청 씨름단 선수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홈 경기를 좀 펼치다 보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울주군청 선수들이 홈 경기에서 하는 만큼 이제 단체전이나 개인전에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홈그라운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을 많이 살린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시드 배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개최되는 울주군에서 시합을 개최하는 만큼 이제 울주군청 선수들에게 두 체급의 이제 시드 배정이 배정되는데요. 네 체급 중에 두 체급을 이제 선별을 해서 8강전부터 예선 없이 본선에 바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베네핏이 될 수 있고, 이제 예선전 없이 본선으로 바로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안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좋은 경기를 더 펼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프리뷰로 태백급부터 시작해서 백두급 단체전까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올 시즌은 이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범수 장사인데요. 올해만 벌써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6승 2패, 승점만 보더라도 98점 전체 1위에 올라있는 노범수 장사고요. 그 뒤로 보면은 허선행, 윤필재, 황찬섭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우리 문찬식 장사가 생각하는 태백급 선수들 중에 좀 이렇게 눈여겨볼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현역에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분들의 이제 정보에 의하면 요즘에는 이제 손희찬 선수와 손희찬 선수. 네, 황찬섭 선수, 네. 그리고 박정훈 선수 컨디션을 무시 못하고 이제 경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황찬섭 선수는 승점 전체 4위에 올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손희찬 선수 손기술 굉장히 잘 써서 제가 아직도 그 기술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황찬섭 선수 하면은 황찬섭 선수의 그 화끈한 들어주십게 그냥 뒤에 다 날려버립니다. 예. 그런 기술들이 또 나오는 태백급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기 때문에 울산 울주군청 씨름단의 손광복 선수, 또 이 선수의 생일이 8월 15일이라 이름이 또 광복입니다. 아, 이 손광복 선수가 현재 승점 순위에도 공동 6위에 올라 있고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친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멋진 플레이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외에도 양평군청의 이재란 선수도 눈길이 좀 가고요. 네. 거기에 같은 팀인 김윤수 선수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사실 씨름이라는 종목 자체가 토너먼트 경기로 펼쳐지다 보니까 한 판만 지면은 지분을 싸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수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에는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씨름 같은 경우는 북불장군이 없다고 하죠. 아, 예, 네. 한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짐을 싸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과연 태백급 정상에 설 선수는 어느 선수가 될지 이번 대회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금강급으로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강급은 매번 대회를 저희가 보더라도 일단 가장 눈길이 가는 선수들은 또 아무래도 금강 트로이카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금강급 트로이카 하면 임태혁 장사, 최정만 장사, 이승호 장사 3강 구도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대회 때 임태혁 장사가 부상으로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4강전에서 아쉽게 경기를 좀 포기를 했었고요. 네, 그 또한 이제 최정만 장사도 4강전 경기에서 이제 어깨를 다치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회에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불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장사 등극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하면 아직 엔트리 발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이 이 대회 나올지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금강급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할 수 있잖아요. 금강급에서 제가 기대하는 선수는 이제 전도원 장사와 그리고 이제 지난 대회 때 첫 장사에 등극한 황송이 장사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사라는 타이틀이 한 번 따기가 어렵지 한 번 따면은 지금 뭐 태백급의 노범수 장사처럼 정말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황송이 장사가 첫 장사를 이제 등극한 만큼 또 홈그라운드의 장점을 살려서 또 승승장구하다 보면 이 상승세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나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말 긴 다리, 롱 다리가 이상 중에 우리 김민정 장사도 좀 떠올라요. 네, 김민정 장사는 이제 신장적으로 키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리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술적으로 더 좋은 이제 기술을 선보인다면 김민정 장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나 아까 그 CD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민정 장사의 경우 당시 인대장사 씨름 대회 때 이제 영월군청 소속으로 CD를 받고 올라갔는데 또 결승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CD를 잘 활용하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선부터 바로 시합을 임하면서 체력적 안배를 통해서 이제 결승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라급에는 정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오창록 장사가 버티고 있는 체급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문찬식 장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 강자가 나오기도 또 어려운 종목이 씨름이다. 그 모습이 또 지난 대회에 사실 나왔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 이제 오창록 장사가 이효진 장사에게 이제 서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장사를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번 울주 대회에서는 이제 오창록 장사가 이효진 장사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를 갈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한라급에도 쟁쟁한 선수들이 호시탐탐 이번 대회 장사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데요. 가장 뭐 유력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의성군청 씨름단의 박성윤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박성윤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기술이나 이제 장기전 기술이 능수논란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신예. 저희가 언제나 중계를 하든 뭘 하든 이 선수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국희 선수인데요. 이국희 선수는 한라급에서도 이제 힘이 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평판이 아주 힘이 좋은 선수로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조금 보완을 한다 그러면 힘과 기술이 이제 합쳐져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외에도 추가로 이 한라급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울주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제 울산에 아들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울주군청에 이제 송충희 장사하고 송성범 선수가 있는데요. 아, 이 두 선수도 또 빼놓으면 섭섭하죠. 홈 그라운드의 장점을 살린다면 또 한 번 장사 등극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라급 선수들까지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개인전 체급 가장 무거운 체급입니다. 우리 백두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백두급인데요. 일단 승점 포인트로만 놓고 봤을 때 전체 70점, 15승 5패 태안군청의 최성민 장사. 눈에 좀 확실히 좀 눈이 가죠? 네, 최성민 장사는 이제 신인이잖아요. 그렇죠.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신을 이용한 이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성민 장사는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받고 아래 체급의 선수들과 동일한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최성민 장사가 태백급의 선수들처럼 경기를 펼친다는 예,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백두급에서 아래 체급의 이런 선수들과 같이 어깨받기라든지 이런 기술을 쓰기 때문에 백두급 선수들의 기술로서는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올 시즌만큼은 이 김진 장사를 빼놓고 백두급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올해만 벌써 2승을 챙기고 있는 김진 장사. 특히나 그 2승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2개 대회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울주 장사 대회를 통해서 또 3연패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진 장사한테 거는 기대도 몹시 큽니다. 네, 그 외에도 문경세제 씨름단의 뭐 장성복 선수도 있고 서남근 장사, 정경진 장사가 있는데 특히 정경진 장사의 경우 역시나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경진 장사도 울주에서 개최가 된 만큼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백두급 선수들이 가장 체급이 좀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부상으로 인한 기권 그런 면에서 오는 이 대회에서의 변수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백두급인 선수들이 왜 부상이 많냐 보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습할 때나 훈련할 때 무게를 많이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단체전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회 때는 이 단호장사 씨름 대회 자체가 예천에서 펼쳐지면서 남자 단체전 경기는 또 펼쳐지지 않는 대회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저는 이 단체전 선수들을 또 다 보고 싶어요 하시는 팬분들께서는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단체전에서는 이제 지난 인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제 울주군청의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도 좀 생길 거야. 없던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울주에서 하다 보면 네. 울주에 있는 이제 군수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화이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 울주군청 씨름단뿐만 아니라 수원시청도 역시나 올 시즌에 한 차례 또 우승을 차지할 만큼 또 강력한 응집력을 보이는 또 우승 후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각 체급의 이제 장사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선수 구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수원시청도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야말로 초호화 멤버죠.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또 수원시청 씨름단의 단체전도 기대가 되는데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각 체급을 석권하고 있었던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사실 한 체급도 지금 가져가지 못했고 그리고 주요 선수들이 또 부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꺾인 모습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체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점 한 점 모두 점수가 소중하기 때문에 단체전에서 한 점 정도가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우승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영암군 민속씨름단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회에서 최정만 장사가 또 부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장성우 장사 역시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팀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구미시청입니다. 단체전은 분위기로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미시청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원체 좋은 팀으로 알고 있어요. 단체전에서 조금 더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체전 경기 자체는 또 대회 후반부에 또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각 체급별로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서 단체전의 성적이 또 좌우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개인전에 선수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단체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우리 민속씨름 리그에서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사파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울주장사 씨름대회를 앞두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문찬식 장사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역시 뭐 좋은 자리를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좀 뜨겁거든요. 우리 문찬식 장사님 이제 세 번째 편 나왔을 때는 나와서 춤추고 이 정도 말하니까 지금 크로우 정도가 많은데 이 안심과 함께 안심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문태식 장사님께는 부담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씨름은 땡땡이다. 하나, 둘, 셋. 씨름은 열정이다. 아, 예. 서봐요. 서봐요. 와! 저희는 이제 7월 7일부터 펼쳐질 민속씨름 리그 올 시즌 세 번째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울주장사 씨름대회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찬식, 저는 한영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파TV 알림.